안녕하십니까. 저희 달려달려 경영기부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처음에 프로젝트 배경, 그다음에 진행 과정, 결론 및 활용 방안, 마무리 순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된 알파카라는 회사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이용객들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전동 킥보드라는 이동 수단을 공유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공공 킥보드 대여 회사인 알파카 회사의 서비스 구역 중 하나인 강남구 이용객 데이터를 받아 날씨 데이터 및 교통 데이터, 주변 상권, 유동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 킥보드 수요 예측을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시간대별 날씨별 교통 요인들을 고려하여 전공 킥보드의 초기 배치 및 재배치 위치 선정을 하여 최적 수량 추천을 통한 서비스 수익 극대화를 이번 프로젝트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가설을 세울 때 4가지 요인들을 중점으로 가설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적 요인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수요가 가장 많을 것이다. 그다음에 평일과 주말간 공유 킥보드 이용 간의 횟수 차이가 많을 것이다. 네, 그다음에 기상적 요인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평일 출퇴근 시간의 킥보드 이용량은 평균 이상일 것이다. 그다음에 지요 데이터 분석으로는 각 지하철 버스 정류장 주변의 유동 인구가 많을수록 공공 킥보드 사용량을 많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공공 데이터를 사용한 부분은 일단 처음에 기상청에서 강남구 시간별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습도, 적성량, 지면 온도, NO2, O3, SO2를 수집하였고 오픈 API를 활용해서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수집하였고 알파카 회사로부터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강남구 내에 알파카 서비스 해당 지역 기준으로 ID, 서비스 지역 좌표, 일별 시간대별 킥보드 이용 대수, 그다음에 일별 시간대별 킥보드 운영 가능 대수를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에 분석을 해봤는데 평일에는 확실히 공휴일 주말보다 이용량이 많았고 계절별로는 봄, 여름, 겨울, 가을 순으로 많았고 일별로 봤을 때는 금, 목, 수, 화, 월, 토, 일 순으로 이용객이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월부터 12월 순으로 봤을 때는 6월, 5월, 4월 순으로 많고 그다음에 3월, 1월, 2월 순으로 많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이용객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봤을 때는 8시부터 9시, 17시부터 19시가 다른 시간대에 비해 이용객이 현저히 많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건 공휴일이랑 주말을 봤을 때는 별 이용객 차이가 많이 없고 계절별로 봤을 때는 파란색이 봄, 주황색이 여름, 빨간색이 겨울, 녹색이 가을인데 계절별로도 시간대 비율이 많이 차이 나고 요일별로 봤을 때는 평일, 주말 차이가 시간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계절과 요일에 상관없이 평일은 출근 퇴근 시간대 이용 횟수가 압도적으로 높고 공휴일 주말의 경우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이용 횟수 추이가 거의 동일합니다. 주말 킥보드 이용 대수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이용량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시간대별로 나타낸 건데 파란색 그래프는 평일, 주황색 그래프는 주말로 나타낸 것입니다. 출근 시간대랑 퇴근 시간대는 이용객 차이가 많지만 다른 시간대는 평일, 주말 이용객 차이는 크게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건 1월부터 12월까지 이용객,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 최고 기온,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순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네, 제가 3월, 7월, 1월만 뽑아서 분석해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랑 미세먼지 차이에 따라 이용객 변화는 그렇게 날씨에 따라 영향을 안 받는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알파카 회사로부터 받은 데이터인데 이게 이용객이고 위쪽이 이용 가능 대수인데 여기 결측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네, 저희가 그 월별 그래프로 확인해 본 결과 4월, 5월, 6월, 7월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측치가 발생한 이유는 알파카 회사가 DB 이전을 하는데 DB 서버 오류가 발생을 하여서 결측치가 생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그래서 결측치들을 각 월별 킥보드 이용 대수 평균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시계열 분석 모델을 페이스북 프라폿을 활용하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킥보드 이용 횟수들의 시계열 예측 그래프입니다. 검은색 데이터들을 면으로 펴는 게 이거고, 가로는 예측을 한 거고, 이 세로 빨간 선들은 예측을 참조한 데이터입니다. 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30일을 2020년 1월 동안의 킥보드 이용 대수를 예측을 해보았는데 그 결과, 예측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저희는 수치형 변수들만 따로 선택해서 상관 분석을 하였습니다. 명목형 변수들은 더미 함수를 사용해 원활 인코딩 처리를 하였습니다.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봤을 때 기온과 지면 온도,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간의 상관계수가 0.5 이상으로 각 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제거를 하였습니다. 다음 회귀 모델 적합과 다중 공상성 확인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저희는 수치형 변수와 변주형 변수들을 모두 합쳐서 회귀 모델 적합도를 판단해 보았습니다. 모든 변수들을 사용했을 때 다수의 명목형 변수들이 p-밸류가 0.05 이상이었고 R-스퀘어 값이 또한 0.341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준화한 수치형 변수들만 가지고 적합도를 확인해 본 결과 R-스퀘어 값이 0.7 이상이었고 다중 공산성을 확인해 봤을 때 SO2만 14이므로 10 이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이건. 처음에 모델들의 모든 변수들을 넣어서 해봤는데 정확도가 너무 안 나와서 PCA 주성분 분석을 처리를 해주고 피처들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설명력이 80점 이상인 부분이 피처가 6개인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회귀개수 p-밸류가 높았던 변수랑 날씨 변수들 간 상관 분석 PCA를 통해서 최종 피처들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네, 데이터는 토탈 8,784개로 기상 데이터 7,027개, 알파카 데이터 1,750개를 8대1 비율로 나눠서 모델 검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단일 회귀 모델들을 사용했는데 6가지를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리니어 러그레션, 리치 라쏘, 스탠더드 일레스티넥, 폴리 일레스티넥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단일 회귀 모형 지도 학습 모델 사용 시 MSE가 좋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저희는 모델의 성능이 아쉬워가지고 모델 성능 향상시키기 위해 앙상블 모델을 적용하고 최적의 파라미터 서치를 통해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앙상블 모델 학습 결과 랜덤 포레스트 앙상블 모델의 MSE 수치가 0.658로 가장 좋았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 배경 모형을 선택하여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 랜덤 포레스트 배경 모형 최적의 파라미터를 선정하였고 트레인 정확도는 63%, 테스트 정확도는 37%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배경을 통해 레이트랑 최적의 변수들을 찾고 찾은 변수들로부터 5월 둘째 주 날씨 데이터를 가져와서 공유 킥보드 이용을 예측해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발표. 네, 이렇게 첫 번째 과제를 부여받아가지고 수행을 했고, 두 번째 과제로는 저희가 이제 지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공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라라는 과제를 부여받아서 한번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게 알파카로부터 데이터를 받았는데 첫 번째 데이터로는 서울 시내 앱 실행 횟수를 저희가 이제 전동 킥보드를 이용 횟수라고 가정하고 실행을 해보라라고 부여를 받아서 10월 한 달간의 서울시에 부여되는 이제 앱 실행 횟수를 받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강남구 일대에 알파카가 서비스 구역이 부여되는데 이 구역을 이제 멀티 폴리곤 형태로 이제 부여받아가지고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 과제를 받아서 저희가 교통 데이터, 대중교통이나 뭐 도로변별로 이제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가설을 세우고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첫 번째 부여받은 서울시 앱 실행 횟수 데이터고, 이 두 번째 이 조그만한 구역이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데이터 받은 강남구 저희 알파카가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강남구 구역 일대를 저희가 부여를 받았는데,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조합해서 강남구 일대의 앱 실행 횟수 좌표를 저희가 추출해서 이것과 이제 이 강남 서비스 일대에 있는 대중교통이나 도로변 상권들 간의 이제 여러 가지 관계를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분석을 진행할 때 저희가 그냥 이 이전으로 다시 한번 그냥 여러 가지 좌표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 구역을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드를 나눠 가지고 쪼개 가지고 이 구역별로 앱 실행 횟수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이 서비스 구역을 일정한 그리드로 쪼개 가지고 분석을 실행을 하게 되었고, 네, 이때 이 경계를 저희가 그 멀티폴리곤 형태에 있는 서비스 구역을 최대값, 좌표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이제 그리드를 쪼개 가지고 여러 가지 다수의 그리드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과 이제 지하철, 버스 정류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데이터에 좌표값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가져와서 이 포인트들을 멀티 포인트 형태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각각의 거리를 계산하거나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이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 형태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구글이랑 이런 데서 이제 좌표값을 따와가지고 라인을 그 서비스 구역에 포함되는 도로를 큰 도로를 이제 라인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 라인을 하나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멀티 라인을 형성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만들어낸 도로변, 지하철, 버스 정류장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각화를 표현해 보았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그리드로 나눈 서비스 구역 내 앱 실행 횟수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용
이 그리드에 포함되어 있는 알파카 앱 실행 횟수를 이렇게 시각화를 표현해 가지고 빨간색이면 빨간색일수록 앱 실행 횟수가 많게끔 저희가 표현해 보았고, 이거는 이제 도로변 거리별 그리드 시각화고, 이거는 빨가면 빨갈수록 거리가 더 멀어지는 이 두 개를, 그래서 이 두 개의 시각화를 두 개의 데이터를 조합해서 몇 미터 이내에 얼마나 이제 앱 실행 횟수가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비교해 보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역 거리별 앱 실행 횟수랑 버스 정류장 거리별 앱 실행 횟수를 이제 거리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각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이제 거리를 직접 앱 실행 횟수와 모든 거리를 측정해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도로변으로부터 100m, 200m, 그리고 100m, 100m에서 200m, 200m에서 300m, 300m 이상인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개수를 평균을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100m에서 이용 횟수가 가장 많았고 100m에서 200m, 200m에 300m, 300m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가까울수록 앱 실행 횟수가 많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서도 저희가 비교를 해보았을 때 모든 지하철, 버스 정류장, 도로변 모든 데이터에서 이제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앱 실행 횟수가 많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게 말씀드렸던 그래프를 이제 비율로 표현을 해봤을 때 이제 역시나 100m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서비스 구역 내에 있는 상권들을 한번 추출을 해가지고 상권 내에 있는 직장인들 수나 유동 인구 수, 상권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하철, 버스 정류장의 수, 아파트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과 앱 실행 횟수와의 어떤 관계가 있을지 저희가 가설을 세우고 한번 분석을 진행을 해보았는데, 서울시 일대에 있는 서비스 중에 강남구 저희 서비스 구역에 포함되는 77개의 상권을 저희가 가져와서 이것들과 데이터들과의 한 비교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았고, 이때 이 상권에는 4가지 상권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골목 상권, 관광특구, 발달 상권, 전통시장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4가지와 앱 실행 횟수를 비교했을 때 발달 상권과 관광특구에서 앱 실행 횟수가 많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지도가 그 상권 내 앱 실행 횟수를 이제 저희가 시각화로 표현을 했고, 이제 파란색이면 파란색일수록 이제 앱 실행 횟수가 적고, 이제 강남구나 이제 신논현역 일대, 강남역 신논현역 일대에 있는 이 지역이 앱 실행 횟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와 여러 가지 그 상권 내에 있는 데이터들, 상권 내 유동 인구 수나 직장 인구 수, 아파트 정보,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상권 데이터들을 시각화로 표현을 해봤을 때 이러한 비슷한 형태에 있는 지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은 유동 인구나 직장인 수, 버스 정류장 수 이렇게 3가지가 이 위에 있는 알파카 이용 횟수와 이제 비슷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확인이 되었고, 아파트 세대 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카 이용 횟수를 저희가 상위 10개와 하위 10개를 저희가 가져와 가지고 상위에 있는 상권과 하위에 있는 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상위에 포함되어 있는 상권들이 모두 버스 정류장의 수나 지하철 수 같은 이제 모든 상권에 있는 데이터가 높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결론 및 활용 방안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로 분석했던 저희의 그 날씨 데이터와 이제 앱 실행 횟수와의 관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트레인셋이 이제 67%의 정확도, 테스트셋이 이제 37%의 정확도로 약간의 과적합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저희가 타겟 변수로 설정했던 레이트와 이제 피처들의 이제 관계에서 큰 유의미한
유의미한 상황 관계에 있는 변수가 많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한계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온 빼고는 전부 다 이제 타겟 변수와 독립 변수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제 과주컵이 발생했다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했고, 개선 방안으로는 저희가 날씨랑 미세먼지 이외에도 플러스 알파를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생각해가지고 더 다양한 데이터셋을 수집해서 활용한다면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희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공간 데이터 시각화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어낸 결론은 도로변, 버스 정류장, 지하철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뿐만 아니라 상권별로 유동인구, 직장인 수, 버스 정류장이 많은 발달 상권이나 관광 특구 같은 곳에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서비스 구역을 증대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을 시 이러한 데이터들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및 한계점 및 시사점으로는 이동 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했었고, 기업에서 저희가 실제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는 지표를 여쭤봤을 때 회전율과 배치 스팟별 최초 탑승 시간, 특정 시간의 자녀 수량 등을 고려한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 하지만 저희가 그 사내로부터 이제 동선 시작점과 종료 지점 같은 데이터나 이런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분석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게 저희의 한계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최적 수량 예측 모델 구현 실패로 강남군의 서비스 지역을 클러스터링하고 스팟별 특징을 정의하고 최적의 전동 킥보드 수량을 예측하려고 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데이터를 수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델 구현에 실패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 과제를 실시를 했고,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 전체를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역할 분담은 이렇게 저랑 이수영님, 신예슬님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출자도 들어갔고 저희는 이렇게 모든 분석을 마쳤습니다. 예,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모델 구현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네. 만약 똑같은 과정을 이제 똑같은 데이터로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요.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날씨랑 미세먼지 두 개만 가지고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기타 어떤 게 있는지는 아직 잘 찾아보지 못했는데, 더 좋은 상관관계를 더 분석하고 더 좋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져와서 조합해 보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분석해가지고 한 번에 성공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실패했으면 이제 그 다음 작업할 때 그때 이러이러한 거죠.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하면 더 좋게 해야겠다. 요거는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매번 성공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긴장을 많이 했는가 봐요. 긴장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긴장하든 안 하든 뭐 질문은 네. 날카롭게 많이 처음이라서. 소개가 될 거고요. 그렇죠. 처음이라서. 뭐 회사 가면은 발표할 기회는 더 많을 테니까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이 주제가 실패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실패는 했는데 어쨌든 뭐 EDA도 많이 해봤고, 네. 그다음에 지도 데이터 시각화도 많이 했어요. 네. 그 점은 되게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만든 자료를 네. 여기 발표하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개선시켜서 더 좋은 네, 포트폴리오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 네. 몇 가지 좀 지적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뒤쪽 분들은 그거 듣고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한다고 해서 제가 질문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할 거니까 그냥 편히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게 PPT 페이지 번호가 있다 없다 해요. 이 PPT 만들 때 페이지 번호는 항상 하는 거죠. 그래야 몇 페이지 뭐가 잘못됐어요라고 지적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9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페이지 번호가 없어서 그랬는데 한 9번째 슬라이드. 네. 거기 그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할 때는 평일과 공일 대비가 나오잖아요. 그럼 네.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지 숫자로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는 예. 뭐지? 차이가 있구나 라고 돼 있고, 그 막대 그래프 최대 높이가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저거 만약에 저걸 100으로 놨을 때는 차이가 얼마 안 나버리고, 저것처럼 한 50 정도 놓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요 비율 대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그 6월부터 점점점 내려가잖아요. 예. 저게 왜 내려가는지, 추워져서 내려가는지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타 경쟁 업체 거기 를 뺏겨서 내려가는지 그거를 조사해 보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1월 달에는 꽤 많거든요. 아, 네. 단순히 계절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을 때 잠시만요. 네, 여기 이렇게 나타낸 거랑 약간 관련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용 가능 횟수를 되게 높여가면서 높였을 때 이제 이용 횟수가 조금 많았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이용 횟수가 낮아지면서 이제 이용한 횟수도 이제 낮아진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약간 회사 측의 입장으로 생각해봤을 때 많이 뿌려서 적당히 많이 뿌려가지고 적당히 이용하는 과정보다는 이제 최적의 대수를 이제 뿌리면서 이제 그것보다 조금 낮은 수치였을지라도 이제 그게 낮은 수치였을지라도 최적의 대수를 뿌리고 그만큼의 이용 대수를 맞추는 게 그쪽 입장에서는 조금 수익 면에서 효과적이라서 일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 뭐 회사에 확인해 본 건 아니죠. 네, 확인은 저희가 안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그게 추측해 맞다면은, 보았습니다. 그게 맞다면 저 데이터 쓰면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맞다면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은 그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네, 숫자 정보가 다르잖아요. 다른 것을 같은 시계상에 놓고 분석을 해버리면은 안 되죠, 그렇죠? 예. 만약 그 가설이 맞았다면, 아, 예. 그럼 회사한테 한번 물어보셨어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오버피팅이 났잖아요, 그렇죠? 과제값이 발생했는데 저는 앞에서 이제 상관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다중공존성도 봐가지고 상관 분석해서 변수를 제거했다고 했어요. 예. 이게 몇 페이지냐면 23페이지 여기 상관 분석하면 그러니까 세 개의 변수끼리 서로 관계가 있잖아요. 네. 세 개 다 지우면 안 돼요. 세 개 다 지우면 안 되고 네. 저기에서 반만 지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둘 다 지우면은 그 두 개가 다 그냥 변수가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는 남겨 놓으셔야 돼요. 그것도 지울 때 그냥 지우시면 안 되고, 네. 저 상관분석으로 변수 제거하는 것은 모델링 다 끝나고 나서 과적합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상관분석으로 변수를 제거해서 과적합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다중공존성이 있잖아요. 예. 다중공존성이 높은 것을 제거해서 상관관계를 낮추거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미리 줄이고 뒤에서 오버피팅 됐어 나오길래 좀 의아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저거는 나중에 모델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지 중간에 하시면 안 돼요. 나중이라도 장표는 나중에 바꿔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 다음 장표에서 다중공존성 10 이상으로 이니까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 그 다중공존성 10 이상인 거를 없애라는 것은 없어요. 통계책에도. 통계책에서 10 이상이면 다중공존성이 의심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변수를 무조건 지워라 이건 아니거든요. 저 변수를 넣었을 때 더 모델이 더 잘 예측을 하면은 그 변수가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우시면 안 되고 저거는 고려를 해봤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여기도 보면은 그 누적 막대 그래프가 점점점 올라가거든요. 네.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저기 이제 PC 주동분석에서 딱히 엘보나 니가 생성되지도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 급격하게 많이 꺾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다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성분석은 변수의 차원을 줄이는 과정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걸 하는 순간 이미 변수가 다 들어가니까 차원 축소라고 책에 나와 있지만 실제 차원 축소는 아니니까 저거는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저건 추천 시스템 같은 데서 적용하면 좋지만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는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80% 지점도 숫자적으로도 왜 80%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못합니다. 아까 상관계수도 0.5 이상이니까 없앴어요 라고 하는데 왜 0.5예요 라고 하면 그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모델 다 만들고 과적합이 일어난다든가 네. 아니면 쟤는 이제 뭐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아니면 예측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할 때 선택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요. 그렇죠? 그리고 좀 넘어가 봐요. 여기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한 번도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저게 이제 MS인 건 알겠어요. 민 스퀘어드 에러는 알겠는데 저게 저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종속 변수가 뭐예요? 네. 종속 변수가 뭐였어요? 타깃 변수 저희 이용 가능 횟수랑 이용 대수를 이제 비율로 계산해낸 게 종속 변수. 종속 변수를 따로 계산해서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설명할 수 있잖아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네, 평균 제곱 오차. 아니 그건 아는데 네. 그건 아는데 평균 제곱 오차는 아는데 네. 긴장하지 말고 저 숫자가 뭘 의미해요라고 예측한 것과 실제 정답과의 차이를 제곱해서 평균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측할 종속 변수가 좀 더 정확하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냐 이거죠. 종속 변수가요? 종속 변수가 y 값이 뭔지. y 값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용 가능 횟수랑 이용 횟수를 이제 비율로 나눠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레이트라는 걸로 이제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종속 변수로 해서 이제 그거랑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용 가능 횟수와 네, 그거를 이용 가능 횟수라고 하고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이용 가능 대수의 비율. 그러니까 이용 가능 횟수랑 이 횟수 분의 이용 횟수를 저희가 종속 변수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용 횟수라고 가정하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 숫자의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이나 표준 편차가? 전체 평균은 안 나타냈고 모든 데이터의 이용 날짜별로 이용 가능 횟수랑 이용 횟수가 있어서 그거를 따로 컬럼을 만들어서 이제 레이트를 그렇죠. 이제 저렇게 이제 회귀 분석 해가지고 네. 회귀 분석을 평가하는 수치를 정했다면은 예. 저 수치가 뭔지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y가 있었다면 그 y의 전체적인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다면은 그 표준 편차보다도 저거 루트 씌운 게 더 작게 나와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y 값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아니면 저기 MS는 분산이니까 분산 값이라도 표시하고 하고 그 값보다 낮아요. 많이 낮아요. 높아요. 이런 걸 비교해서 보여줘야 상대적인 게 낫죠. 왜냐면 저거는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잖아요. 그렇죠. 실제 값의 표준 편차보다 낮으면 좋은 거죠. 더 잘 예측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PPT를 나중에라도 좀 수정해서 네. 보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잘 만들었는데 1위하고 그다음 지도 시각화는 분명히 잘했어요. 근데 이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방법들이 좀 부족한
부족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전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반적인 과정을 봤을 때는 좀 많은 거를 해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그래도 최대한 과정에서 배운 거를 다양하게 해보려고 시도를 하셨다로 이해를 할게요. 그 조금 아쉬웠던 거는 진행하면서 그 문제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조금 아쉬웠는데 맨 처음에 이제 그 페이지 16페이지를 보면 날씨에 따른 영향이 그 패턴을 봤을 때 뭐 육안으로 보기는 했지만 날씨에 따른 영향이 크게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뒤로 넘어가셨잖아요. 근데 뒤에서 뭐 회귀 분석에 사용하신 데이터들은 날씨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미 육안으로도 확인을 했지만 뒤에 진행되는 모형 자체가 그렇게 정확도가 높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그 진행을 하셨을 때 출퇴근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출근의 패턴과 퇴근의 패턴이 또 다르잖아요. 출근은 그 뭐 대중교통이 밀집된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퇴근은 그쪽으로 몰려가는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 문제를 조금 더 잘게 나누셔야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출근할 때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게 초기 배치, 재배치를 고려한다고 하셨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출근할 때 위치, 거기에 대수를 따로 보셔야 했었고, 그리고 퇴근했을 때 그럼 어떤 포인트들에 재배치를 해둬야 그 사람들이 타고 대중교통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편하게 올 것인지, 많이 이용을 할 것인지 그런 형태로 좀 나눠서 보셨으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앞에서 그 다른 심사위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킥보드 대수가 지금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도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 이용 대수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대수도 크게 떨어지는 그 지점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그거를 좀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변수를 쓰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거를 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넘기려는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모형을 써서 높은 정확도로 예측을 했다고 했을 때 이 높은 정확도가 나왔다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고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국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예측 정확도가 높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높은 정확도를 바탕으로 어디에 쓸 건지까지가 함께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